월급쟁이 저도 하다가 회사 매출의 한 90%를 혼자 다 하는 거에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회사를 이렇게 키웠는데 월급은 4,800? 그거 받네? 그러고 현타가 좀 와서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찾았어요. 네. 직업을 전환하려고. 그래서 당시에 보험도 들어가서 그 뭐 자격증 따서 시작도 해봤고 네. 수입차도 해보려고 엄청 어플라이 엄청 많이 하고 지금의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최초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BMW 들어왔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의 이제 강남전 시장 이사님이시죠. 윤미애 이사님을 모시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 200억 자산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너무 예쁘게 나와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한성자동차 강남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벤츠의 윤미애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업을 해가지고 네.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또 부자가 되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썸네일 봤거든요. 네네, 너무 보니까 세게 나갔어요. 그래서 뭐 딸이 너무 싫어하는.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막 이런 거 막 강력하게 막 적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사실 거기에 보면은 그 네. 뭐 어머니가 7명 뭐 이런 거 IQ가 약간 좀 98. 네. 그 얘기는 제가 뺄락했었는데. 괜찮았어요. 이미 뭐 155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로. 뭐 그런 어떤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다는 거. 맞아요, 그 맞아요. 부분을 또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내셨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네. 워낙 어렵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힘듦이 어떤 절실함이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면 총량을 저는 유년 시절에 다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엄마 돌아가시면서 집이 어려워지면서 아빠가 언니랑 저 동생 데리고 이렇게 야밤도주 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어느 분이 뭐 올려놨는데 빚은 어떻게 하는데 옆동에서 옆동으로 야밤도주를 한 개념이라 아빠가 그때 있는 거 다 팔고 정리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엄마가 7명이다 뭐 이런 건 솔직히 우리네 어른들의 이 부부 생활은 예전에는 뭐 일부 다처제 그런 개념보다는 여자친구도 있었고 뭐 작은 엄마도 있었고 막 네. 이런데 그만큼 아빠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야 엄마라고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그게 한 7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당연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그때는 다 이러신가 보다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썸네일을 빼서 자극적이게 많은 분들이 쟤 되게 힘들게 컸구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건 그거고 경제적으로도 네. 많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죠. 뭐 엄마가 거의 가게 경제를 책임지셨는데 엄마가 5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5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그 등록금 벌어서 학교를 다닐 때라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뭔가 돈을 해줘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럼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장 생활을 했어요. 야, 근데 방학만 되면. 방학에. 방학 때 공장에 그땐 등록금이 있을 때라 방학만 되면 이렇게 봉제 공장에 이렇게 실밥을 따는 그 뭐 일본 용어긴 하지만 시다 해서 이렇게 네. 보조 업무를 네.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월급이 한 11만 원이었었던 11만 것 같아요. 원. 얼핏 기억 몇만 원인지 기억도 안 나. 그걸 방학 때 2달 동안 하면 다음 해에 등록금을 낼 수 있고. 있었을 때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번 방학만 되면 공장을 다니고 등록금을 벌어서 내고 뭐 고등학교도 또 야간을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야간 산업체에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 또 수업 시간을 또 이용하면서 활동을 좀 했죠. 남들은 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등록금 번다고 뭐 맞아요. 휴학하고 이런 거를 했을 맞아요, 수는 있는데 맞아요. 이걸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하셨던 때부터 거네요.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걸 계속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저희 지금 우리 회사 11년, 12년째 재직인데 저희 보면 이렇게 4대 보험 낸 국민연금 네, 나오는 국민연금. 거 그거 연차로 치면 제가 거의 원탑하죠. 그러네. 전 16살 때부터 알바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국민연금 계속 회사를 많이 받으시겠네요. 엄청 받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많이.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웃을 얘기지 사실 맞아요, 웃을 맞아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손님들을 만나 뵀는데 저보다 힘든 손님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즘 뭐 부모가 능력 없으면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부모님의 경제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원망하는 분위기도 좀 많은데 예전에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는 이게 가난하구나 내지는 부자구나 이런 어떤 변별력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불편하고 남들도 다 이런가 보다 그래도 생각을 친구들하고의 했었어요. 비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딱 깨달았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친구가 피자헛이라는 게 생겼다면서 성남에 네. 어디 피자집을 가자고 5명이서 모여서 가는데 저걸 먹고 n분의 1을 하면 7천 얼마 정도를 네. 내야 되는데 난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워낙 밝으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을 때라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러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피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피자만 먹는데 네. 그래서 그때 좀 느꼈어. 우리가 돈이 진짜 없구나. 내가 7,000원도 쟤네들하고 n분을 해서 피자를 하나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구나. 아마 고등학교쯤부터 이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구나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보통 이게 인생이 두 갈래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상황 되게 힘들다, 안 좋다, 약간 자포자기. 네. 아니고 나는 이거를 어쨌든 뚫고 나간다. 나는 오히려 결핍을 약간 에너지 삼아서 막 부자 되겠다. 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그 전 갈라지는 계기가 후자였고 뭐였을까요? 제가 공장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공장 생활을 하면서 당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던 전무님이라는 분을 그 회사에서 모셔왔는데 제가 만난 첫 저한테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애가 너무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저를 한번 불러서 야 너는 꿈이 뭐니? 정말 이거 오글거리는데 실화예요. 네. 책에다 쓰고 있지만 이분이 저한테 미야 너는 꿈이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막연하게 그냥 중학교 때도 애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었을 때라 저 아나운서 되고 싶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때부터 신문에 사설을 이렇게 오려서 매번 거기 보면 한자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글씨를 써서 저한테 매일 주셨어요. 네. 야 아나운서가 될 거면 신문도 많이 봐야 되고 이걸 많이 봐야 돼. 그리고 대학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상고를 나왔거든요. 대학 가려면 상고에서 대학 힘들잖아요. 네. 제가 94학번이라 수능 1세대인데 그걸 공부를 하게 해주신 어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공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나? 해볼 수 있나라는 좀 희망 아닌 희망? 지금 말해서 희망이지만 그때는 언감생시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걸 하니까 대학도 가게 됐고 뭐 대학 가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일반인들 제가 그동안 봤던 어렵고 공장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이 아닌 네.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 정상적인 세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는구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른 덕에 네. 대학을 간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 분들 저도 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꼰대예요. 이런 분들이 저도 꼰대고. 어쨌든 막 상황이 안 좋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요. 자포자기 하는 분들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되게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직장 생활 진짜 열심히 하면 되고 다 되는 환경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 되더라라는 걸 저는 정말 말해주고 싶고요. 제가 대학을 어떻게 가게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네 쪽이 제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셨으니까 엄마네 쪽이 자녀가 3명이었고 저희 집이 5명이어서 제가 8남매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걸 형제들도 보겠지만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고태 뭐 중태 뭐 이런 식의 어떤 학기였는데 저만 대학을 간다고 하니 집에선 난리가 났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야 너무 수준이 안 맞는다.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슨 대학이냐.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봤어요. 아빠가 손찌검을 좀 하셨지만 엄마 돌아가시고는 좀 짠했는지 저희들 안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운이 따랐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맞고 막 울면서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등록금을 어떡하지? 등록금은 있어야 되니까 대학 입학금. 그런데 제가 이제 성남에서 나고 자랐는데 성남에 이렇게 언덕배기에 지금 말하면 주민센터지만 그때 당시 동사무소 대표님도 그렇지만 네. 동사무소 게시판 보세요 혹시? 아니요, 안 안 보잖아요. 봐요. 저도 네. 안 봐요. 네. 근데 그날은 고3짜리가 게시판을 괜히 본 거예요. 도로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괜히 보는데 거기에 성남시 성적우수 장학생 모집이라고 돼 있는 거야. 장학금이 무려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너무 신기하게 여겼더니 요건이 있어. 뭐 10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생활 지금 뭐 하면 소득이 얼마 미만이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때 우리 집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소득 안 됐고 네. 10년 이상 거주 당연히 했고 성적 우수니까 뭐 1등급인가 뭐 몇 등급 이내더라고.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해서 딱 나네? 그래서 정말 아빠한테 맞고 오면서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보고 제가 그걸 서류를 떼다가 시청에다 냈고요. 그게 당첨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게 돼서 선정이 돼서 선정돼서 그 100만 원을 받고 20만 원 얼마 제가 모아놓은 그 때 당시 등록금이 한 12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내서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다 그 주민센터 게시판 보냐면 다 안 본대. 네. 저도 안 받고 그걸 제가 볼 일이냐고. 그 꼬마가. 그래서 제가 이게 되려고 했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운도 따랐구나 되게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은 이제 네. 내가 좀 그거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또 본 거일 수도 보였나 있는 봐요. 거고.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게 어떤-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절실함과 어떤 갈망이 있으면 다 봐지더라고요. 공부를 또 다행히 너무너무 잘했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 못했으면 그거 선정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학을 네. 갔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완전히 그냥 자수성가. 네, 완전 네요. 자수성가예요. 거기다 뭐 아예 부모님의 지원은 뭐 기대할 수 없는. 일도 없었고 가져가지 않았는데 다행히 가져가실 분 없이 돌아가셔서 두 분 다. 안 가져가 주는 게 다행이다. 아니 요즘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도는데 저희는 다행히 시댁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돈이 안 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맞벌이 하고 네. 하니까 이렇게 뭔가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도 네. 원동력이 돼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였는데 혹시나 그러면 부모님이 특별하게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돈을 가져가지 않아 주신 거? 가져가지 않아주시고 딱히 돈이 새는 게 없었다. 아, 네, 돈 되게 세는 게 커요. 없었다.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러면은 뭐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맞춰서 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소비는 뭐 절대 네, 안 저 하시고. 되게 뭐 대표님만큼 저도 많이 뭐 알뜰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좀 뭔가 쓰고 싶잖아요. 그런 쓰고 거에 대한 싶은 거 최소한에 제가 쓰고 싶은 건 지금 다 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떤 그 기준 자체를 높이지 않았다. 그렇죠. 기준 자체를 높이지 않죠. 많이 높이죠. 많이 높였지만 많이 그래도 높이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거 하나만 사자 주시라. 그래서 지금도 좋은 거는 하나씩은 다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높이고 너무 아끼고 이런 것도 손님들 보면서도 느끼지만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자 위주예요. 저는 네. 그래서 막 우리네 어른들처럼 막 아끼고 하나도 안 쓰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사실 네. 이제 회사원 같이 연봉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정해진 소득에 네. 설계를 아니면 해야 이제 뭐 되니까. 사업이나 뭐 이제 어떤 세일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매출 개념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소득이죠. 상대적으로 좀 인센티브가. 나은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세일즈를 하게 돼서 그걸로 이제 또 이제 기반을 닦으셨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많이 이제 좋죠. 여성이 영업을 한다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3D 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3대 어려운 세일즈가 제약, 네. 그리고 자동차, 네.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IT 쪽 회사에 한 11년 월급쟁이 저도 하다가 회사 매출의 한 90%를 혼자 다 하는 거에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다 키웠구나. 내가 회사를 이렇게 키웠는데 월급은 4,800? 그거 받네? 그러고 현타가 좀 와서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찾았어요. 네. 직업을 전환하려고. 그래서 당시에 보험도 들어가서 그 뭐 자격증 따서 시작도 해봤고 네. 수입차도 해보려고 엄청 어플라이 엄청 많이 하고 지금의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최초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BMW 들어왔고요. 보험하시는 분들 지금도 존경하지만 제가 그 당시 보험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지금도 그러지만 제가 보험을 하면 제가 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주변 지인들이 저를 기피해요. 그게 싫더라고. 그냥 싫어해. 내가 너 보험 들어라고 말 안 해도 점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입차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BMW 이제 벤츠까지 제가 온 거죠. 알기로는 수입차에서 그냥 안 받아주지 않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보통은 뭐 이제 뭐 국내 경력직으로 잘 맞아요. 해야 맞아요. 가는 맞아요. 걸로. 네. 너무 들어오기 힘들었어요. 네. 너무 들어오기 힘들었고 BMW 제가 목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좋은전 시장이 어디냐 하면 내 방으로 워킹에서 차 사러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은 쇼룸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네. 그때는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밑에 딜러십이 있어서 영업사원을 뽑는 것도 몰랐었어요. 전 다 BMW 코리아에서 뽑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없으면 아예 안 뽑아주고 여자 그러고 더 싫어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중앙대 석사를 했으니까 학력 많은 것도 싫어해요. 여자들이 좀 뭔가 이렇게 딱딱딱 따지고 그때도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때도 많았고 당시에 또 여자 딜러도 없었을 때라 그때 제가 그 회사의 여자 저 하나였었고요. 그러고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입사가 안 되나 들어와서 보니 대표님 말 맞다나 여자인데다가 경력직 아니면 안 뽑더라고요. 기본급도 없고 경력 없는 친구를 뽑아놔서 이 친구가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잘 못하면. 그러다 보니 이 친구 뽑아봐야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경력직 위주로만 뽑더라고요. 그걸 이제 안 거지. 근데 그때는 못 모르고 이력서 내고 막 이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들어왔고
BMW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잘 팔고 그러니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은 길인데 그 이사님은 잘 하셨으니까 네, 잘 된 맞아요. 거죠. 다행히 그러면은 너무 잘 그 됐죠. 어려움을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으니까 바닥부터 했을 거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흙수저지 뭐 솔직히 들어오면 워낙 인프라 좋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주변에 내지는 뭐 작은 아버지 내지는 엄마가 차를 한 대씩 사주고 뭐 이렇게 보통 한 서너 대, 네다섯 대는 깔고 가요. 흔히 말해서. 제가 아는 딜러도 그죠? 그 법인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가족. 하이 없잖아요. 네. 우리 집 양쪽 집 다 합쳐 내가 1등인데. 저는 하물며 제가 차도 안 탔거든요. 네. BMW를 탈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신규 영업을 어떻게 했냐고 이제 오프 강의 나가면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처럼 SNS가 발달돼 있을 때도 아니니까 정말 무식하게 목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흥 철제상가 1층에 이렇게 메리아스 있고 일하는 사장님들 있죠. 그런 네. 분들이 찐부자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바카스 스티커 붙여서 안녕하십니까 BMW 윤미애입니다 그러고 6개월을 아침마다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지만 그때 이제 구로 거기에 그 공단 뭐 3단지 몇 단지인데 거기 지하에 보면 지하 4층부터 좋은 차가 많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 찌라시 만들고 네. 명함 넣고 다 꽂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동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아파트 투봉 같은 거. 아파트에 이렇게 우편함에 넣는 게 다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내고 그렇죠. 넣는데 네. 그 넣는 것도 돈을 쓰면 되는데 그럴 돈도 없잖아. 내가 맨날 넣고 다니고. 그래서 6개월은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고 한 1000통 뿌리면 한두 팀 전화 와요. 그럼 그 1000개 전화 뿌려서? 1000개 네. 뿌리면 그러면 그 한두 통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열심히 상담하고 공부도 또 자동차라 남자분들이야 뭐 배기 흙기 뭐 동력이 어떻고 이런 말이 익숙하지 저는 IT에서 왔으니 얼마나 용어도 힘들어요. 네. 용어도 입에 안 붙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 자동차를 딜러들이 닦았거든요. 근데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뭐 키드니 그릴이 어떻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하면서 혼자 선배들이 제 미쳤다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면 손님이 없을 뿐더러 시스템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해서 이 손님한테 계약을 했어. 해약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선배 누구 손님이래. 네. 그럼 그 선배 손님이 돼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그렇게 신규로 뭔가 계약을 안 해오면 이걸 어려웠구나. 유지할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경력자를 뽑았구나 제가 깨달았지. 아. 혼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6개월을 막 지금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그때도 네이버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 딱 쳐서 그 비싼 아파트들 투봉하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천안권, 인천권, 송도 이쪽 동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바닥부터 영업을 했어요. 야, 이거 엄청 치열하게 하신 엄청 거네요. 잘했어요. 여자가 없고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선배들이 팀장이 막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그러면 제가 맨날 거리면 너무 고생하는데 이렇게 헥헥거리냐고 소리 지르고 제가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걸 BMW 수입차 딜러를 되게 폄하하고 다닌다고 선배들이 엄청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야 없어 보이게 무슨 국내 차 하듯이 네가 영업을 하냐고 값 떨어뜨린다 그랬나 아무튼 되게 뭐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난 손님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배운 건 이제 IT 쪽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하던 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업을 해서 손님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쌓았어요. 야, 그러면 이제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좀 뭐 운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냥 아까 열심히 했어요. 뚫고 나가면서 좀 고생하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든 여기까지 올라온 거. 바닥부터. 근데 다행히 그게 막 우리 후배들 쪽팔리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가 어딨어. 내가 그렇게 해서 손님 해서 내가 정말로 사기 안 치고 차 팔아서 버는 아주 정직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런 게 막 흔히 말해서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다니는 게.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운칠기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운칠기삼도 아니다. 안 이제는 되지. 아예 그냥 운이 거의 100%고 어차피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사회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생각하시면 약간 좀 반대파에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운도 능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서 뭔가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 운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준비는 좀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항상 운은 또 그게 없으니까.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이렇게 기이한 인연이 만나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하는 거의 전제 조건은 내가 뭔가 어딘가에서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거가 당연하지. 누가 인정을 해줄 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 가만히 하는데 집에 누워 있으면 해주는 누워 있는 건 거야.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사실 운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부모 잘 만나서 네. 이렇게 뭔가 좀 강남 애들이 또 서울대도 많이 간다고 이제 많이 뭔가 가죠. 부모의 능력이 결국에 나의 인생을 또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뭐 이제 또 자녀도 있으시니까 맞아요.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자수성가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애는 약간 뭐 금수저 같은 느낌으로 간 거잖아요. 네. 이 자녀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쪽이에요. 뭐 여느 부모님들 그렇지만 맞벌이 하면서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면 안 된대요.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고 한편으로는 딸이 막 사춘기 비슷하게 왔는데 야 제가 공부까지 잘해서 집에서 저렇게 왕노릇을 하면 내가 저 꼴을 어떻게 보나 싶긴 해요. 네. 공부 잘 못하는데 비교적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학원 상담이나 과외 선생님 상담 같은 것도 저는 아이만 보내는 스타일이라 학원 선생님들이 불안해하죠. 왠지 네. 엄마가 와야 결제를 하고 등록을 할 텐데 저는 아이 보내고 아이랑 피드백을 하죠. 이거 여기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그럼 걔가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돈을 보내거나 송금을 하는 스타일이라 아이가 알아서 하게 두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뭐 어려서부터 아이들 이모님이 키워주시고 해서 뭐 맞벌이를 하고 일을 했지만 저는 그 또한 우리 아이들의 몫인 것 같고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이모님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이렇게 뭔가 그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쓰는 걸 아이가 알아요. 근데 이제 다들 엄마들 아우 그 깐난쟁이를 어떻게 놓고 나와서 일을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애가 감기 걸려 어디 깨져서 다쳐 제가 병원을 가나 이모님이 네. 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좀 풀어놓고 그들이 어쨌든 누리는 경제적 편안함을 엄마가 옆에서 못 돌봐주는 거에 좀 커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반대로 풀어놓는 편이에요. 기대는 안 하시겠네요. 뭐 뭘 해라 뭐 이런 거 기대 없이. 맞아요. 다행히.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아 바라는 건 하나 이제 있어요. 건강하게 자랐잖아 이제. 그거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많은 손님들 사람들을 만날 때 느낄 때 정말 있는 집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큰 자녀라고 그렇지만 어른들도 그렇지만 네. 구김이 없이 되게 밝아요. 되게 네. 뭔가 이렇게 뭐 안 되겠지 뭐 안 되겠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일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워낙 없이 큰 사람이니까 뭔가를 의심을 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연습을 해서 하는데 그 친구들은 잘 되겠지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전 너무 제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제가 그건 살 수 없는 사고거든요. 네. 그렇게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예, 그거는 다행히 둘 다 아이 둘인데 둘 다 그냥 뭘 해도 뭐 엄마한테 엄청 혼내도 뒤돌면 엄마 이러는 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알아서 잘 크거든요. 그죠. 내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 성질이나 성향 따라 또 크는 건데 이제 뒤에서 잘 지켜봐주고 이제 도와줄 거 도와준다. 아들 애들 있어요? 저 이제 아이 하나 있죠. 아 네. 아들 딸. 아들이요. 아 몇 살인데요? 이제 초3. 초3 아직 어려서 그래요. 왜 아니에요? 나중 되면은 이제 6학년 이놈 새끼 나오는 당연하죠. 5학년 6학년 되고 이제 좀 올라가면 엄마가 체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로 팔을 잡습니다. 저는 체벌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안 여자애는 돼, 이제. 이제는 여자애도 다 커서 안 되지만 고1이라서 근데 아들이 얼마 전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6학년이거든요. 네. 정말로 저는 이렇게 우리 이 구두칼로 네. 맴매를 하는데 맴매하고 딱 돼. 그런데 제 손을 정말 잡는데 네. 힘이 제가 딸리더라고요. 안 되죠. 안 돼. 이제 안 되지.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쟤 사춘기 돼갖고 쟤 개기면 어떻게 해? 내가 이랬는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약간 잘 살아라. 잘 초3이니까, 살겠지. 초3이니까 그냥 그렇게 아직은. 약간 놔둬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항상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뭐 소득이 막 높거나 아니면 자산이 좀 생기고 나면은 이제 네. 어떤 분들은 뭐 현타가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아니다 나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목표, 어떤 네. 추구하는 어떤 뭐 내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것도 또 오글거리긴 한데 경제적 자유 누리고 싶다 뭐 얘기는 네. 하는데요. 제가 요즘 막 이제 골프 치고 뭐 그런 걸 할 때 와 내가 일을 안 해도 적정 수입이 들어와서 뭔가 걱정 없이 사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일지 그건 살아가면서 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경제적 자유 내가 편하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다른 걸 해도 적정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할 때까지는 하고 싶어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굳이 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노노노. 저는 뭐 뼛속까지 워커홀릭이라 저는 이렇게 장기로 뭐 열흘씩 네. 이렇게 쉬면 진짜 몸이 아파요. 아프고. 아파요. 그래서 네. 워낙 직업 특성상 저희는 365일 그 연휴 하루도 안 쉬어요. 전 뭘 해야 시장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전 시장은 늘 일을 하는데 네. 빨간 날도 저희는 중간중간 당직이라는 근무를 쓰기 때문에 쉬질 않아서 그렇게 오래 쉬는 걸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중학생 때 뭐 이제 공장에서 일을 네, 하셨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동안 이제 이게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산도 이제 이루시고 네.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사실 그 안에는 엄청 힘든 것도 많고 맞아요. 노력도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참 성공은 그냥 공짜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냥 항상 공짜는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맞아요.